자,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주말 이틀 동안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이번에도 횡보를 했어요. 횡보했는데 시작을 좀 내려가서 했죠. 내려가서 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방송 끝난 직후 내려가서 토요일 한 점심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주말 이틀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갔습니다만은 현재 11시 20분이고요. 실시간 가격은 10만 4천원대입니다. 4,600. 어제 찍었던 순간 최저가는 10만 3천까지 갔다가 10만 4천. 그래서 뭐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녹색 구간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점이죠. 녹색 구간 밑으로 빠진 다음에 녹색 구간 위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면은 아침 9시가 되면은 주봉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 마감이 주요 지지 구간이 깨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주봉 정석 지지 구간이 얼마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10만 4,463. 지금 뭐 딱 그 자리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근처 돌고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지켜질지 깨질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깨지게 되면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조정 가능성도 생기고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첫 번째 상황은 10만 4,463 이거 주봉 지지구간 다른 시간대도 마찬가지 일단 지켜주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야 되고 지금 깰지 안 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일봉도 깨졌죠. 일봉이 먼저 깨졌습니다. 그죠? 네. 토요일 아침 9시 마감했던 캔들 녹색 구간 깨져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캔들에서 위로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 기준은 여기였잖아요. 좀 더 위에 이것도 다 수십 번 얘기했던 라인이죠. 일본 기준 얼마였어? 10만 4,800 9달러. 그래서 깨져서 마감했고 올라왔습니다만은 10만 4,800 9달러 위로 복구 못했죠. 깨진 거 현재까지는 확정된 상태죠. 아직도 그죠? 일본 상황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하락 리테스트 추가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빨리 올려놔야 되고 내일 아침 9시 마감이니까 올려놓게 되면 주봉도 당연히 주봉은 그냥 여기니까 어쨌든 겸사겸사 다 올려놔야 다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다 그죠? 일봉도 어쨌든 여기 깨지면서부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깨지고 안 좋고 깨지고 안 좋고 지금 또 깨지고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을래나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이 지금 강하진 않지만 열흘째 진행 중이고요. 알트들은 스물스물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트들 한번 터는 상황, 알트 터는 상황 한번 나올 거라 그랬죠. 지금 많은 알트이 털리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하락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 체크 잘 하셔야 되겠죠. 대응도 잘 하셔야 되고. 결국 우려했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아직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아직 크진 않잖아요. 8% 빠진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8%면은 뭐 적당히 중단기적으로는 적당히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봤던 녹색 구간이 이틀 전에 이미 이제 깨졌다는 거, 이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재복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깔끔한 차트 그림은 애초부터 깨졌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고요. 큰 차트 주봉이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지만 내일 아침 마감에 따른 주봉도 망가질 수가 있다. 자, 8시간 봉도 애초 깨졌습니다. 8시간 봉의 기준은 뭐 애초 여기였잖아요. 맨 높은 라인. 그죠? 그래서 뭐 한참 전에 깨졌었고 이후에 여기 깨지고 나서 쭉쭉쭉쭉쭉 뭐 안 좋게 진행이 됐고 여기 복구하려면 멀었죠. 8시간 봉도. 그 전에 이 추세선 먼저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위치상. 어쨌든 이번 하락 최선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좀 더 좋게 보면 이렇게 됐지만 이건 좀 작은 차트에서 볼 일이고 다 이미 그려놨었죠. 대시간 하시간 봉에 이렇게 보면 옆으로 흘러나간 상황이고 주말이니까 이제 횡보 딱 그 교과서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어려운 것도 없고요. 어쨌든 8시간 봉 이제 위기죠. 깨지고 밀리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 라인은 당연히 이제 계단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론 정석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라인 정가 105,028이 8시간 봉이 뚫어줘야 되는 1차 저항선이 되겠고요. 현재 위치하고 있고 이 라인이고 대각선하고 뭐 겸사겸사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여기까지 정확점 돌파 쭉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이것도 한 3주 몇 주였어? 열흘이었나? 뭐 2주였나? 하여튼 뭐 했던 이제 박스 분석 한참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지 받았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신고점 갱신도 하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깨지고 하면서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빠졌고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그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여기 기준 이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다져놓고 올라갔으니까 내려오지 말아라.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준이다. 했었던 거고 그죠?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못 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럴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고 당연히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겠어요? 작게 보면 여기 크게 보면 여기죠. 여기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좀 작은 차트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여기 10만 1000대죠. 여기는 10만 2000대고요. 실제 가격은 현재 가격은 10만 4600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4시간 봉 4시간 봉 계단식 하락 정석 지지 기준 종가 10만 5028 1차 저항기 기준이 되겠고요. 역시 대각선과 같이 보면 되겠고 자, 저번 방송에서도 4시간 봉 기준을 지금 이제 안 좋다 안 좋은 쪽으로 더 진행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락 추세다 조건부 언제까지 이 기준 그죠? 잡아드렸었죠? 10만 6천 얼마야 이거
저번 방송 얘기했잖아. 10만 6천. 결국은 뭐 돌파 안 됐죠. 돌파 안 되면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고 내려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녹색 구간까지 깨져가지고 좀 더 안 좋은 상황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직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딱 들어오면서 주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말은 보통 횡보기 때문에 역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주말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가 하락이 빵빵빵 나온 건 아니라서 뭐 아직까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야 이게 발이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어 하는 그 가능성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큰일 난 건 아닙니다만은 주말 지나고 본격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고, 어쨌든 확인 매매 관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보면 됩니다. 저항 구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 좋게 보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솔라나 물어보시고 솔라나 쇼 쳐도 되나요? 네, 치면 된다 그랬죠. 손절 리스크를 잡아놓고 치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비트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 이후에 빠졌죠. 네, 솔라나도 당연히 더 빠졌고 쇼스로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큰 차트에서는 뭐 내려와서 뭐 녹색 구간 밑에 있고 뭐 그걸 얘기했는데, 장한 차트는 장한 차트 용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한 차트에서 볼 만한 거는 이 횡보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주말 동안 주말에 횡보 많이 하니까 주말의 특성에 딱 맞게 좀 횡보했는데, 주말 끝나는 이제 마지막 적이 아닙니까? 그래 내일이면 이제 월요일 되고 이제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소폭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단기 차트에서 이제 이 횡보의 근황을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게 또 중단기 또 매매 각이 되기도 하고, 큰 차트의 방향성 또 저기도 할 테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주봉 라인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주봉 라인이잖아요. 네. 이거 위에서 마감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샬터 위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횡보의 향방이 그런 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횡보 이렇게 하고 있고 주봉이 여기다 이렇게 가는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차트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이 결과가 큰 중요한 상황도 가를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더 크게 봤을 때 여기 이제 방금 알려드린 이제 어돌파가 나와야 되고, 1시간 봉으로 좀 더 작게 보게 되면은 104,939 라인이 이제 여기 딱 정확히 맞았던 저항이고, 이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정확히 맞았고 여기는 살짝 안 닿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자 한다면은 이 살짝 낮아지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뭐 길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뭐 수평선이나 뭐 그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살짝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저점도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점 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나가죠. 그래서 깔끔한 라인이 아니죠. 그죠? 깔끔하지 않은 라인을 알아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점은 깔끔하지 않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고, 고점은 분명히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하게 따지면 수평이 아니라 살짝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행보 중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스권 행보할 수도 있고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뭐, 그죠? 아니면 곡선형 수렴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드물지만 확산형 패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순간까지만 하는 행보고 그 이후엔 변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 보일 때도 있고, 이거 다 어쨌든 행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행보 중이고, 지금 형태는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깔끔하지 않지만 수렴 형태입니다.
이쁜 상승의 형태는 아니고 윗라인은 수평에 가깝고 아랫라인은 좀 이렇게 길게 있는. 그래서 이거를 대충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보려면 볼 수도 있죠. 근데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죠? 보고 싶으면 봐.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볼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그죠? 어쨌든 결과는 항상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그죠? 성공 실패가 항상 있고, 그죠? 예. 그 패턴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암만 확률 높아봐야 70%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30% 실패 확률이 무조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하긴 해야 돼요. 그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뭐예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상승 패턴이니까 올라가겠죠? 모른다고 이 새끼들아. 이해되셨죠? 예. 보고 싶으면 보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능성 확실해지는 순간은 어쨌든 중요한 라인에 이제 돌파 여부가 최종 컨펌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죠.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 가지고 베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 베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베팅은 또 해야 되고 해야지만 베팅 해야 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만은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만 잘못됐을 경우에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매에서 반복했을 때 누적으로 잃을 땐 조금 잃고 벌 때 많이 벌고 이게 반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이거는 진도준이만 가능해요. 예. 미래를 아는 진도준만 가능하고 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죠? 예. 잃을 때도 있지만 조금 잃고 벌 때 많이 벌고 또 잃는 횟수보다 버는 횟수를 많게 해서 어쨌든 누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제대로 된 현실적인 정상적인 방식이고 당연한 방식이죠. 그죠? 이걸 이해한다면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 자,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스물스물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뚫고 올라와서 지금 일봉 이하 차트들은 다 녹색 구간 깨져가지고 지금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지만 제일 큰 형인 주봉에서 굳건하게 딱 이제 버텨주면서 10만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좀 시간을 끌어도 되니까 이러다가 또 출발 12만 14만 14만 출발하는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모두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봉 라인 돌파 여부 그리고 기존에 깨진 라인들 이 녹색 구간으로 대표되는 이 구간들 복구 여부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바로 당장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행보 수렴의 상방 돌파 하방 돌파 여부가 어쨌든 당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지금 실시간으로 상방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분들,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매매 준비들 또 하실 분은 또 하시고 좀 더 넓게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가 도미넌스 차트고 밑에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밀리고 또 오늘 횡보하고 하는 동안에 도미넌스는 처음에는 같이 내려온 것 같더니만 29일부터는 쫙쫙 오르고 또 오늘은 또 당장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이틀 통계되면은 옆으로 기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알트들이 털렸죠 좀.
이제 저번 방송도 얘기했지만 비트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도면수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트들이 뭐 많이 털리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적당히 털리는 상태고요. 그럴 가능성은 이미 예초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부 종목 많이 떨어진 거 있는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죠? 전체 평균을 볼 줄 알아야지. 이거 뭐야 원래 커넥트 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알트 많이 빠졌잖아요 하면은 이제 안 되죠. 전체 평균을 얘기를 해야죠. 원래 커넥터 포켓 네트워크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포켓 네트워크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원래 커넥터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얘는 박살 났고 얘는 박살 안 날 거라고 했죠.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원래 커넥터랑 구분돼서 움직이고 있다. 자, 도미넌스 자체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크게 확대가 아니라 좀 더 크게 축소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움직임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직전 고점을 여기 이제 크게 빠진 다음에 그래도 알트 장점 적등 주고 또 이제 반등해서 비트가 또 전고점 거치할 때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점을 살짝 쌍고점 비슷하게 찍고 조금 밀렸다가 많이 안 밀린 상태에서 최근 2, 3일, 그러니까 알트 털리는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알트가 좀 털렸는데 이 올라오면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살짝 넘어간 거기 때문에 뭐 아직 속단은 이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파동에 있어서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봉우리 이제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확률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을 한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물론 왜 직전 고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시간을 끌면서 수렴이나 하락으로 갈 거였다면은 손쉽게 하락으로 갈 거였다면은 여기서 고점이 슬슬 내려지면서 다시 내리든가 아니면 수렴을 갈 거였다면은 이봉우리에서 좀 더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또 그릴 수도 변할 수도 있어.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뭐야 대응을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어쨌든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당장에는 직전 봉우리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 유리, 알트 분리 쪽으로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을 살짝 넘은 입장에서 알트들을 살짝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됐고요. 아니 뭐 큰일 난 거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보기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낌새가 있으면 한번 보는 거죠. 낌새가 있으면 한번 보고 아니면 아니구나. 낌새가 있으면 조심조심 보고 하면 대응하면 되는 거고 아니구나 하면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응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조짐이 있을 때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일을 안 당하죠. 뭔가 조짐이 있는데도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부터 무슨 뭐 금이 가고 뭐가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조짐이 있는데도 괜찮겠지 하다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짐이 있을 때 잘 봐야지. 요즘 분들은 삼풍백화점 뭔지 모르지? 오래돼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초심자분들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 어쨌든 알트에게 잠깐 당장은 분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쨌든 대빵이고 이 시장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되면 당장은 알트들이 좀 주춤할 수 있어서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무조건 100%는 아니고요. 버려진 알트, 개 같은 알트는 못 가지. 근데 그건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개 같은 알트 말고 좀 괜찮은 알트 사란 말이야. 어쨌든 그거 길게 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 맺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결국은 크게 가야 나중에라도 알트들이 크게 오른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뭐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먼저 잘 가야지 이게 잘 풀리는 건데 모두가. 어쨌든 비트코인이 잘 갈 때 패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그랬죠. 그 패턴은 현재까지 역사만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는 그림이 여태까지 모든 불장, 모든 상승장, 또 모든 하락장 이후에 모든 찐반등 이런 거 나왔을 때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고점 돌파해서 시원하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번 하락에 대한 뭐 이제 진짜 상승을 그냥 적당히 반응하고 또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찐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놈의 개 같은 찐반등 인가를 판단할 때 도미넌스랑 같이 올라가는가, 이거를 보시면 많은 힌트가 된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데, 한 시간 봉으로 이렇게 최근 이제 보게 되면은 맞춰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 빠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올라올락 말락 조금 말락 하는 건데 도미네스는 사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뭐 찐만등인지 아닌지 뭐 그런 조짐 얘기할 건 아직 없고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 당장 비트코인 양봉이고 도미네스는 음봉이죠. 어쨌든 뭐가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가 없더라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장 차트. 미장 차트가 아니라 우리 비트코인의 큰 차트 다시 한번 보고 큰 시나리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맥락 차트라고 부르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차트. 항상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차트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저도 볼 줄 모르는 병신 새끼들은 과거 차트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앞으로 뭘 할지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처음 안 는다. 멍청한 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죠? 열받게 하지 마. 과거에 어떻게 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걸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음 단계를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베팅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돈을 벌려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얘기 많이 하고 현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데일리 분석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맥락 차트라고 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맨날 해드리잖아. 거의 세뇌야 세뇌. 세뇌. 말을 들어 처먹지 않으니까 내가 세뇌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세뇌 프로그램을 제가 가동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주 방송 오셔가지고 열심히 세뇌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종가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 여기 뚫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뚫었어요. 근데 차트는 야구와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1회 말, 1회 초, 1회 말, 1회 초에 홈런 치고 지랄 연병 점수 한 20점 냈어도 1회 말에 똑같이 20점 먹으면은 못 이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비도 중요하다. 수비까지도 이제 한 사이클로 봐야 되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돌파했으면 좋은 건데 이후에 이제 조정이 있어요. 차트 항상 사이클이니까 그죠? 또 반대급부 항상 원인과 결과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도가 있고 돈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점이 있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꾸 얘기하고 하지 마.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 빨리빨리.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있는 건데 그 조정이 여기를 깨면은 도루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좋은 그림은 중요한 라인을 공격에서 뚫었으면 수비에서 얻어맞긴 하지만 여기 지켜줘야지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최근 며칠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못 지켜줬죠. 아쉽게도 못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못 지켜줬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작은 기준부터 큰 기준까지 1시간 봉, 4시간 봉, 8시간 봉, 일봉, 주봉, 월봉 뭐 있는데 이제 월봉은 너무 멀고 좀 큰 차트 얘기한 다음에 이제 8시간 봉, 일봉, 주봉 정도 보는데요. 8시간 봉 깨졌습니다. 1봉 깨졌습니다. 하지만 주봉이 아직 안 깨졌죠. 주봉 마감을 언제 한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그래서 8시간 봉, 일봉 지금 다 깨졌지만 주봉이 안 깨지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봉이 제일 큰 차트다 보니까. 제일 클수록 중요도나 세도가 높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봉마저도 깨졌다. 그럼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조정 가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아시겠죠? 네. 아니면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또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바랐던 거는 이 뭔가 초심자 이런 거 바라잖아. 어려운 상황 맨날 조마조마한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 쓰기 힘들고 지금 이제 차트가 어딜 뚫었고 이렇게 했으니 뭐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제 불장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 뻗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듣고 싶어.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돈 밀어넣고 그냥 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미래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래가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비슷하게라도 되려면은 이 지지 구간이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게 실패 가능성이 이미 1번 이하에서 나온 상황이고 이거를 뒤집으려 그나마 막판 뒤집기 하려면 주봉이라도 좋게 마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 주봉 마감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일 아침 9시 땡 쳐봐야 할 수가 있다라는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장 안 좋은 그림으로 이제 걱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안 좋은 그림은 여기랑 똑같다. 여기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제 드디어 넘었어! 했는데 얼마 못 가고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도 1년 내내 받았잖아요. 1년입니다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1년 빠졌고 마이너스 70% 80% 빠졌죠. 알트들 마이너스 99% 빠졌어요 이때. 하락장 22년 하락장.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지금 여기랑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 좀 힘들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딱 그 상황 아니야 지금. 어이? 똑같잖아.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제 여기 깨지기 시작해서 여기 깨지면 안 좋다 그랬죠. 안 좋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깨졌고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불장 시작은 아니어도 불장 뭐 후반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3년 지났는데 무슨 불장 시작이야 이 새끼들아. 불장 후반전 이제 후반부 그래도 막판
알트 불장이랑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그나마 거기서 이제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이제 마이너스 70% 60% 물려 있어도 희망을 갖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많은 초심자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망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가능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가능하다. 깨지면서부터. 근데 지금 그게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과거 차트를 보든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든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제일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라 그랬고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본다 그랬죠. 이게 깨지고 내려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본다고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제 관점은 그렇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년엔 FTX 등 큰 악재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때와 달라서 다르다 말이야.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4년 주기 사이클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4년 주기 사이클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안에 하락장이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일찍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또 얼마나 크게 올 것이냐 작게 올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태까지 비트코인 4년 주기 하락장은 반복적으로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다 뒤엎을 만한 아주 강력한 빅 변수가 나와야만이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수많은 뉴스가 비트코인 역사 십수년 동안 크고작은 악재 호재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4년 사이클은 똑같이 반복됐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오든 뭐 누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든 일론 머스크가 뭐 도주 얘기를 하든 뭐 김일성이 뒤지고 김정은이 뭐 다양한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나온다 모를까? 애지간히 큰 뉴스 가지고는 이런 시장 사이클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 큰 하락장 가능성 대비해야 되고 그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락장 언제로 생각하냐? 최소 이제 과거 사이클을 그렇게 중요하게 본다면은 과거 4년 사이클에 맞춰서 분석한다면은 최소 가을 이후라 그랬죠.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최소 가을 이후. 좀 더 늦으면 겨울 이후. 만약에 변수 때문에 불장이 오래 가면은 뭐 내년 뭐 저기 미국 중간 선거 뭐 이런 것들 뭐 작용하고 뭐 해서 뭐 희망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댓글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면 뭐 내년 이후 뭐 이렇게 뭐 늘어날 수 있어도 어쨌든 최소 가을 이후입니다. 지금은 완전 여름이죠. 지금부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과거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 없습니다. 과거 패턴에 비춰봤을 때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갑자기 우주인이 와가지고 핵폭탄 날리고 뭐 그런 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과거 사이클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떨어질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금 떨어진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가을이 아니니까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 깨지면서 이제 조정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큰 조정이 아주 큰 조정 하락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다시 올라올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기 해시리본 뜬 거랑 뭐 매 방송 최근 방송 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자, 미장 차트 보고 차트 분석 파트는 차트 브리핑 파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장 차트에 뭐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오늘 월요일 돼서 이제 장이 열렸는데요. 메인이가 S&P 500, 가운데가 나스닥, 그리고 맨 밑에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오늘 하루 움직인 것만 보면은 정신이 못 차렸네. 지금 저기죠. 아직 일요일이죠. 예, 아직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정신이 없네. 미장 내일 열리죠. 예, 미장 내일 아침 9시 열리고 9시가 아니라 내일 아침 7시에 열리고요. 선물장은 이게 선물 차트죠. 본장은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 밤에 열리는데 어쨌든 선물 차트부터 중요하게 비트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장은 내일 아침 7시에 열리는 거 열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멈춰 있는 건데 정확히 토요일 새벽 5시부터 멈춰 있는 건데 보시면은 최근 움직임이 이랬어요. 나스닥이 정고점 갱신 갔다가 얘도 이거 지키지 못하고 빠졌죠. 빠지고서 또 쭉쭉 빠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구조 깨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적당히 또 반등한 상태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빠진 것도 아니고 또 뚫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돼서 여기 또 다시 움직임 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움직임 즉 고점에 갱신하는 근데 나갔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는 애초에 나가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명언이죠. 누가 했어? 부비식. 근데 그 형태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얘도 이제부터 또 이제 또 여기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조정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느낌의 지금 중단기 어떤 차트 최근 프라이스 액션 형태를 봤을 때 추이를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나가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당연히 나갔다 들어왔어도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애초에 떨어질 가능성이 빵인데 그죠?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다시 나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되시죠? 예. 애초에 안 들어왔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 들어왔으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맥락의 어떤 찜찜한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미장 차트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월요일 이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좀 축소해서 보더라도 이제 차트가 모양 완전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축소해서 보면은 뒤에 이제 노란색이 비트코인인데 비슷하게 최근에 올라온 거 4월부터 지금 2달 가까이 쉬지 않고 조정 없이 올라온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죠? 언제부터 얘기했어? 5월 중순 넘어가면 얘기했어. 한 달 반째 조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 2달 됐잖아요, 이제. 그죠? 한 달 반째 조정이 없어요. 계속 조정 없다고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2달 됐다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제가 조정 없어요. 한 달 반째 조정 없어서 이거 좀 한 달부터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상승이 멈췄죠.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장은 아닐 거라고 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들어와서 실시간 근황은 올라오다 좀 주춤하고 있네요. 이 고점이 살짝 내려가고 있는 이 수평 라인도 그렇고 고점 내려가고 있는 아직 못 왔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고요, 그죠? 네, 아직 아니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차트 브리핑 파트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은 무료 짧은 교육 영상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도움되는 것들 또 재밌는 것들 짧은 것들 많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하나씩 보시면 되고 구독하시고 보시고 우리 공개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와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라겠고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6월 대회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공기도 읽어보시고 방송 하단 더보기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이제 설명들 쫙 있잖아요. 텔레그램 링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 한잔 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